하지만 가장 큰 틀로 화상병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예방이에요. 이제 예방을 통한 철저한 소독, 그리고 약제 방제, 그리고 자가 예찰을 통해서 이제 화상병이 발생을 안 했으면 하는 저의 소망을 담은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발표한 순서인데요. 검역병해충이란 어떤 것인지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화상병이란, 그러니까 이 화상병의 증상은 어떻고 병원균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내 발생 현황은 어떠한지 안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 농가의 관리 요령이라고 좀 써놨는데 이게 뭐 워딩은 조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농가의 준수 사항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병 공적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보상금, 돈에 대해 예민하시잖아요. 이런 부분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딱딱한 법 살짝 안내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역병해충은 저희가 식물방역법상에 들어가 있어요. 제2조 5항에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 유입될 경우 해를 끼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인정하여서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병해충을 얘기하는데요. 크게는 화상병, 그리고 자두공포병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자두공포병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게 복숭아 농가에서는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두공포병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미발생국인데요. 이게 자두공포병이 발생하면은 이것 또한 공적방제를 실시할 거예요. 근데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일시적 발생 국가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화상병을 공적 방제를 함으로써 무역을 제한하는 요인이 돼요. 사실 화상병 이게 일반병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값싸게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있죠.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한 수출도 막혀요. 저희가 뭐 일본이나 지금 대만에 뭐 수출을 하잖아요. 근데 화상병이 일반병으로 가는 순간 저희가 수출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저는 사실 식물의 주권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과수 농산물의 주권을 지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이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이거 많이 보셨죠? 사진으로는.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검게 타고요. 사과의 경우에는 갈색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과배에서 나타나는 세균성 병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병의 특성은요. 봄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상대 습도가 높을 때.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화상병균이 우리 시군은 좀 많이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온 탓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방을 잘해서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최적의 pH는 7.5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걸 안내 드리는 이유는 이거와 반대로 하면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화상병이랑 가지검은 마른병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제가 전화 예찰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가끔 화상병 혹시 증상 있으세요?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상병은 없는데 가지검은 마른병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전에는 화상병과 가지검은 마른병을 구분했어요. 근데 이게 학명을 보시면 어위니아라고 같은 학명을 써요. 이게 화상병은 외래종이고 톡착종이라는 점에서 둘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 어인이라는 같은 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또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병든 가지를 제거하고 매몰, 소각을 통해 지금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둘 다 병을 지정한 이유조차도 이런 수출과 수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배 농가 재배 현황인데요. 이천 되게 빨갛지 않나요? 그리고 되게 이천시가 노랗잖아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사실은 사과배 재배 면적이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도 근데 막상 가보면은 지금 300농가 190헥타라고 나와 있는데 380농가 그리고 190헥타라고 나와 있는데 한 80농가는 폐원이 되어 있어요. 뭐 화상병에 의해 폐원이 되던 농가가 점점 주는 추세라서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데 이런 점에서 사실 지도사로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병 발생 현황이고요. 우리 시군은 사실 2019년도에 첫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첫 발생으로 지금 2021년도 전국 현황을 보시면은 되게 많이 늘었죠. 618농가. 제 발음이 조금 이상했는데 2022년도에는 3분의 1 가량으로 지금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245농가 중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어요. 92농가. 근데 이 중에서 절반이 안성이에요. 근데 저희 안성 옆에 붙어 있잖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6농가로 되게 적지 않은 숫자가 이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4.8헥타, 그리고 2020년도에는 0.7헥타, 그리고 2021년도에 4.7헥타, 그리고 2022년도에 5.3헥타로 점점 사과배를 저희가 많이 줄어가는 추세고요. 여기가 다 화상병이 발병된 곳이에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2km 내외 가원을 저희가 위험가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2km 내외 가원이 사실 이쪽 빼고는 다 이쪽이랑 부발 빼고는 2km 내외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사전 예방을 하고 방제를 하고자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발생 양상이고요. 이천시는 가장 그리고 두드러지는 특징이 정원수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사실은 큰 과원분들은 관리 되게 잘해주시고 신고도 빨리 들어와요. 근데 아니면 큰 과원에서도 정원수는 좀 관리가 소홀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과종이 다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과배뿐만 아니라 모과나무나 아니면 산사나무에서도 발생하거든요. 그 나무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소규모 과원일수록 더 관리가 조금 철저하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묘목 있다고 옆에 농가 말고 정원 있는 집 있잖아요. 한 그루 선뜻 줬다가 거기서 화상병 관리 안 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주변에 사과나무 줄 때는 조금 신중하게 주시는 것을 조금 권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2021년도에 19농가를 메모를 했어요. 그중 17농가가 이왕리랑 선읍리, 풍계리 사이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근처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화상병이 발병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우리 과원의 식물방역관이 돼서 여러 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동일경작과원, 인적과원, 부분폐원과원에서는 더 유심히 봐야 되고요. 다음 해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파 경로인데요. 저희가 전파 경로는 작업자, 도구, 묘목, 꽃가루, 그리고 곤충 및 비바람에 의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항상 기록해달라고 저희가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도구 70% 알코올에 소독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묘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한테 어떻게 사?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필요하신 경우 제가 무병무 파는 업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중국산 꽃가루가 예전에 화상병균이 있다고 해서 이슈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파 경로가 된다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파 경로고요. 크게 1년의 사이클이에요. 1년의 사이클을 설명해 드리시면 이게 겨울부터 설명드릴게요. 상처를 통해서 나무에도 피목이라고 구멍이 있어요. 그 상처를 통해 화상병균이 감염이 됩니다. 그럼 화상병균이 감염이 되면 궤양을 형성을 하고요. 이 궤양이 만약에 가을에 걸리면은 가을 화상병균 어떻게 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아세요? 낙엽이 만약에 배나무에서 안 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겨울의 화상병 증상이에요. 배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두드러지고요. 이게 저희가 궤양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커지고 한 3, 4월에는 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게 벌이나 그 비바람에 의해 이제 벌이 만약에 찍고서 암술대로 가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4월에 신고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4, 5월에. 이때 꽃감염을 통해 이제 화상병이 발병이 되고 이게 한 1년의 사이클이 돼요. 네, 화상병은 최대 5년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오래 감염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화상병 증상은 다들 잘 아시는데요. 궤양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우선은 사과 궤양이에요. 사과 궤양을 보시면은 여기 수피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점점 확대가 돼서 이렇게 검맣게 타고요. 화상병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검해요. 근데 검맣게 되고 궤양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경계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이런 궤양 한두 개냐고 저한테 물으실 텐데 불안병이랑 견문이 썩은 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불안병 같은 견문이 썩은 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마귀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불안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돌기가 조금 나타나요. 이런 부분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이래도 사실 육안으로 힘드시죠. 그러면 육안으로 힘드시면은 병환이랑 그리고 건전부를 칼로 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상병이 걸린 부분은 1분 만에 1분 이내로 이렇게 갈변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갈변이 안 되면은 다른 유사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궤양이 1, 2월에는 되게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물이 올라요. 이렇게 세균즈백 같은 게 사과나무에 물이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궤양인데요. 3월 10날 봤을 땐 제가 봐도 이게 궤양인가? 의문이 조금 있는데 3월 30일 날 갔을 때는 이렇게 피멍이 들듯이 확실히 검었죠. 이런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들 아시는 꽃감염이에요. 근데 이때 사실 이 전에 신고해달라고 지금 당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는 28도이기 때문에 화상병균이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때 신고하고 공적방제 10일 안에 들어가도 옆 농가에게 퍼질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이제 피해가 다른 농가에게 피해를 끼치기 전 5월 전에 이제 화상병균을 공적 의심주를 매몰하자는 게 요즘 기조고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염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2주면은 사실 이렇게 사과 농사 못 지을 정도로 이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예찰 스스로가 하셔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때 우리가 나가도 사실은 농가보다는 빨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병 유사 증상이고요. 화상병, 꽃썩은병, 엽병이에요. 근데 이거의 큰 차이점은 이 둘은 사실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해요. 비습할 때 생기는 게.
근데 역병은 여기 흰색 점점점 자실체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 동계 예찰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이 낙엽이에요. 저희가 낙엽이 안 떨어지면 이게 그 겨울에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주지 근처에서 이렇게 검은색 괴양을 띠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갈라진 게 있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배 괴양 갈라진 게 한두 개냐 이러시는데 이런 주지 근처에 이렇게 띠를 두르면서 있으면은 화상병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등 쪽으로만 한 곳으로만 있으면은 이거는 유사 증상이고요. 띠를 두르고 이것도 나중에는 함몰이 돼요. 검은색으로. 그러면은 이제 표시를 해놨다가 3, 4월쯤에 더 괴양도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신고를 하거나 저희도 12월에 찾아놓고 3월에 가서 다시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게 화상병 유사 증상이에요. 근데 습해도 이렇게 검해지고 순나방도 그래요. 근데 순나방이 신고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나방이 새순을 먹어요. 근데 화상병도 신초를 통해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순부터 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집 신초가 다 검해 화상병이야 하고 신고해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트 안 찍어도 저희가 아는 게 이 끝만 잘라봐요. 그 잘라보면 먹고 들어간 흔적이 있거든요. 벌레가 먹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나방은 그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확인해 주시고, 그 전에 뭐 신고하셔도 한 것만 해도 좋지만 그런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인데요. 배는 최대 5년까지 살아요. 화상병균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검었잖아요. 이렇게 검할 때 사실 여기는 되게 이 나무만 그랬어요. 근데 저도 야박하게 이 나무 하나 갖고 메모하세요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걸렸을 때는 이 나무만 메모함으로써 주변에 퍼지는 걸 방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전염원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농가들이 있어서 사실 욕하시는 농가들도 있고 되게 그런데 사실 농가분들 입장에서 과원을 여러 번 보시긴 하지만 저희랑 다른 관점으로 과원을 바라보시잖아요. 사실 이 수영이 어떻고 이 수영을 어떻게 해서 수확량을 높일지를 생각한다면 저희는 사실 예찰을 할 때 병을 보면서 잎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꽃대만 있어도 저희는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전체 표현하세요 라고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피해를 확산하기 위해 예찰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매 감염도 되고요. 사실 이 정도 발생을 하면은 3, 5년 정도 흘렀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차 타고 가다가도 화상병에 걸렸네 하고 이 과원을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사 증상인데요. 엽소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둘 다 엄청 검맣잖아요. 네, 다른 점은 연맥이에요. 연맥이 되게 초록잖아요. 네, 연맥이 이러면은 사실 화상병이 아니에요. 근데 화상병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미과 기주식물인데요. 사과배만 화상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모가명 같은 경우에는 식목일날 모가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렇게 모가나무가 화상병에 걸렸고요. 작년에는 이게 산사나무가 화상병에 걸리기도 하고 꽃사과가 화상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물론 화상병을 다 옮겼다는 건 아닌데 저희 검역본부의 결과적으로는 그냥 검역본부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타 시군과 조금 다른 점이 정원수를 통해서 많이 이천시는 퍼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조금 있어요. 연구 결과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가급적 이게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실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지 마세요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가급적 식재하지 마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기주식물 목록입니다. 이 기주식물 목록은 저희가 화상병을 증상이 나왔을 때 이런 기주식물까지도 다 같이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과원의 관리 필요성인데요. 이 고위험 과원이라고 하면은 부분 제거, 그리고 발생 인접, 그리고 동일 경작 과원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원에 화상병균이 잠복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저희가 예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상병의 잠복기는 최대 5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화상병균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근데 화상병균을 발생한 국가 중 아쉽게도 박멸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까지는 사실은 발생을 하면 메모라는 추세로 갔어요. 근데 이거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저희 경기도에서 저도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이 손실보상금으로 150억 정도를 썼대요. 근데 이거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농가분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생계에 대한 돈이시다 보니까. 근데 이게 150억이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경기도만.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한계가 있어 사전 예방 조치로 법이 조금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방 프로그램을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휴먼기에는 아까 알려드린 궤양을 제거, 1, 2월에는 제거를 하시고 3월에는 보르도칼 다 받으셨죠? 그래서 보르도칼, 구리제를 사용하시고 개화기 때는 이제 항생제, 미생물제의 방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배도 사람이랑 똑같아서 생육기 때 아프면 다른 병해충이랑 아프면은 병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활력을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력도 조절해주고 만약에 너무 다습하다 싶으면 농약도 조금 덜 쳐주시고 그리고 바람에 의해 감염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상처 부위에 저희 톡신 패스트 나가고 이따가도 드릴 거예요. 그 톡신 패스트 이제 자르시고 칠하시고 이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수 사항이 있어요. 하나가 바로 지금 실시하시는 걸 하시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교육도 의무가 됐고요. 그리고 농자갑자 인력 작업도구 소독의 의무, 그리고 3회 약제 방제 의무, 그리고 자가 예찰 아까 들으신 거 자가 예찰하시고 빠른 시일 내로 신고하시면은 화상병 발생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농일지에는 제가 예찰했으면 꼭 이름 안 적어주시더라고. 누가 예찰했는지, 그리고 전정업자가 누구 들어왔는지, 적과는 누가 했는지 뭐 이런 거 적어주시고요. 겨울철에 계양 제거 꼭 하시면은 화상병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번 화상병 의심 가는 농가가 있었는데 여기를 메모를 농가도 화상병 같고 저도 화상병 같은데 간이 검정을 해도 화상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피해가 안 가려면 근데 정밀 검정을 해도 화상병이 아니래요. 그래서 내년에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강정정을 실시했어요. 다 가지를 자르신 거예요. 강정정, 화상병 궤양 같은 걸.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가봤더니 화상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궤양 제거를 통해 화상병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1, 2월에는 궤양이 발생하면은 40에서 70cm 이상을 잘라주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 대신 이건 1, 2월까지고요. 3월에서 5월에는 오래된 궤양이 발생하면은 1m 이상을 잘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소독하는 방법 때문에 저희가 알코올도 나눠드리고 사실 알코올 스프레이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나무마다 조금 알코올을 해가지고 전동 가위를 소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100% 알코올보단 사실 70% 알코올이 좋아요. 그래서 70% 알코올을 90초 이상을 침지하면은 화상병균이 100% 사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사전 약제 방제인데요. 올해 나가는 약제에 대한 안내예요. 저희가 개화 전에는 보르도칼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보르도칼이 나갈 거고 개화기 약제는 세리펠, 옥사이클린, 아그랩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펠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제제예요. 그래서 미생물 제제라서 약간 화상병 추가 방지하시고 싶다 하실 경우에 풍성기 때 미리 쳐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래도 약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간격한 7일 간격으로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제를 고를 때 만약에 화상병 약제 중에 개화기 3번이 너무 강하시다 싶으면은 항생제 2번 꼭 쳐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그랩토가 아까 방제가가 92.7로 가장 높고 옥사이클린이 68.1이거든요. 그리고 세리펠이 지금 47.3이기 때문에 얘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왜 이걸 선정했냐 하면요. 이거는 미생물 제제예요. 그리고 미생물 제제여서 약해가 조금 덜 하고요. 그리고 또 흑성병과 동시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농가에서 상황을 봐서 약제를 2배 이상은 꼭 쳐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르도칼 살포 시기 사진 안 드려도 거의 아시는데 3월 중순이면 이럴 때 치셔야 되거든요. 이제 기계 유제는 개나리 피실 때 치시잖아요. 그리고서 한 2주 후에 이 사이에 치시고 이제 사과는 이게 3월 말 정도 이때 녹색기에서 전엽기 사이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올해 이제 지침에서 바뀐 상황이거든요. 사과는 조금 옛날에는 발아기부터 녹색기에 치라고 했으면은 이제는 녹색기부터 전엽기에 치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제 방제를 언제 하는지 사진 보고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조금 친절하게 이거는 사실 기상 현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 시기에 치시면 안 되고 이 사진 보시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풍성기 때는 세리페를 치고요. 그리고 개화 시부터 개화기 옥사이클린 그리고 만개 5일 그러니까 생육기 전에는 아그랩토가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3번이 조금 벅차시면 보르도칼 1번이랑 항생제 2번을 권고해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세리펠 원리인데요. 이게 제가 농약회사라서 이런 걸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세리펠 자체가 바실러스라는 균이에요. 이게 저희 시설 한번 홍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설에서 미생물제를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같은 무료로 농가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세리펠 성분이 이렇게 좋은 유익균이 정착을 하잖아요. 그럼 우점을 하고 있으면 나쁜 병원균이 못 들어온다는 원리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흑성병도 방제된다고 저희가 안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병균을 가진 유익균을 가진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미생물실에서 이거를 무료로 농가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시설을 몰라서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제 안 줘 이러시는데 이게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거를 조금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다들 이제 타러 오시기가 조금 어려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한번 미생물제가 나가기는 해요. 근데 혹시 다음에 미생물제가 안 나가게 된다면은 경영체만 있으시면은 신청하시면 이렇게 받아 쓸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시설인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홍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 혹시 카카오로 작년에 문자도 엄청 많이 받고 그러셨잖아요. 알림 문자. 이 기상대를 이천시 한 10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화상병이 위험하다, 매우 위험할 때를 안내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시기에 화상병을 치면은 더 약제 방제 시기가 올라가 하고 안내 드리는 건데 이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치면은 더 방제력이 올라간다라는 걸 안내 드리는 거고요. 이제 추후에는 타 병해충까지도 안내해 드리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약재 봉지 다 안 버리시죠?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버리시면은 나중에 화상병 걸리셨을 때 이 사진 저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년간은 꼭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저희의 금속 방제 절차예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조금 안내 드리는 건데요. 이게 화상병 신고를 저한테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로 오세요. 그러면은 간이검정을 하면은 화상병일 때 이렇게 두 줄이 뜹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료를 농가 입회하에 채취를 해요. 그럼 정밀검정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정밀검정을 의뢰하고 화상병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쳐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가끔 여기 살인사건 난 것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세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화상병균이 주변에 퍼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폴리스 라인도 치고요. 현장조사, 재배주수 저희가 이렇게 셉니다. 3명이서 같은 걸 세고요. 연생별로 다 세고 농가도 같이 세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는 손실보상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나무 주스 셌다가 잘못 셌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 입회하에 세고 이제 수력 저희가 나이테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근경 그리고 면적에 따라 이게 손실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몰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생석계 도포하고 발구금지 표지판.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10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10일이면 끝나고 이걸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로 농가는 이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로가 있고요. 이게 긴급방제 명령 내려오면은 저희가 10일 이내 방제를 해야 된다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게 매몰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매몰지 관리하는 것도 농가의 역할이에요. 이게 또 다른 농가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매몰할 때 이 하천에 이게 쓸리지 않도록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천막을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로를 파세요. 근데 이게 또 법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3년간 원래 식재가 금지였는데 이제 만 24개월 24개월간 식재가 금지예요. 그 토양에 그 토양의 식재가 금지인데 그러면 3년째 되는 봄에는 내가 사과나무와 기주식물 그 배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서류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농가가 해야 될 거는요. 사실 손실보상 청구서. 사실 청구는 쉬워요. 청구는 제가 금액을 이 법 안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청구는 쉬운데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게 토지에 만약에 토지주가 여러 명이거나 존중 땅이거나 종중 땅이면 종중 회의록을 내셔야 되고요. 이해관계자들 도장을 다 내셔야 돼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안 쓰시는 분 요즘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 꼭 쓰세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시면은 손실보상 받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에 경작하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국유지에 임대차 계약하시면은 이거 대부 계약서나 점유 허가증을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날인이 모두 들어가고요. 합의서. 인데 이게 합의가 안 될 경우 사실 사실확인서를 써서 저희는 공탁에 넘겨요. 근데 이 과정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왜냐면 가시면 더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법적 싸움 어려우신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손실보상 합의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국유지요. 국유지인데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저희는 손실보상을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국유지에 심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대부계약 체결하시고요. 그리고 점유 허가증도 이렇게 하천에 심으신 분들은 하셔야지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랑 그리고 만약에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작지를 내가 했다라는 확인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임대차 계약이면 끝날 게 이렇게 경작사실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져요. 서류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특수한 경우였고요. 농작업 일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진짜 예찰한 날 김유나가 예찰했다고 적어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걸 기초로 저희가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하고 이 약봉투도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근거가 되냐면요. 나 이 밭 관리했어. 한마디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나 이거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했으니까 난 그 돈 받을 권리 정당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돈 적다고 맨날 하시지만 적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법대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더 드릴 수도 없고 덜 드릴 수도 없어요. 이 법에 따라 드리는 거여서 이 수확 전 단가가 다르고 수확 후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수에 따라 다르고요. 연색에 따라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상병이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첫 발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손실보상 한지도 엄청 오래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규칙에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저가 누구 밉다고 적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까 그거 있잖아요. 저한테 증명해야 된다는 서류를 저한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5%부터 100%까지 감액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3년치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원에 5천만 원 정도 만약에 손실보상이 나가야 된다고 해요. 25%만 감액이 돼도 지금 1,000만 원 손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경우를 솔직히 손실을 막고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5%를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그 농가분도 인정하셨어요. 자기가 방치를 했다. 내가 약재를 나눠준 제가 약재를 나눠준 기록이 있는데 약재를 나눠드렸는데 안 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 25%가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 그리고 이런 거는 식물방역법, 예찰 방제가 식물방역법에 의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 긴급 방제 명령이 내려왔을 때 폐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리고 그 토지에 3년간 발굴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발굴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리고 이 손실보상 청구하는 것도 법에 있어요. 이것도 사장님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당하게 난 이런 식물방역법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한다고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교육을 한 거는요. 화상병 전염원을 농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사전에 제거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다음 주 2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집중 예찰 및 의심 신고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증상들 혹시 둘러보시고 우리 집에 이런 의심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심주가 있다고 해서 제가 모든 과원을 폐원하지 않아요. 그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그 의심주만 메모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심주가 있을 경우에 이 번호 031-645-3473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농약이 잘못 나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화상병 농약은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사실 또 이런 게 화상병에 대해 조금 의논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먼 걸음 왔는데 제가 너무 빨리 끝낸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